지금부터 2022년 두 번째 강사 보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PPT를 제가 화면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강사로서 애니어그램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죠. 애니어그램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지만은 애니어그램에 대한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본기를 꾸준히 연습하는 것, 훈련하는 것. 기본기가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들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애니어그램 처음 시작할 때 이 1단계, 이 9가지 성격 유형을 15번을 제가 돈을 주고 다니면서 배웠다. 그만큼 하루 8시간 듣는데 그 8시간에서 집중도가 기억하고 다음에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정도? 그거는 몇 시간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후에 복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공부를 좀 더 했었고 그 외에 또 다시 또 반복적으로 똑같은 강의를 계속 그렇게 들어갔던 거는 제가 100%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나는 이거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계속해서 축적된 기본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강의 자체가 이미 강사다 자격 받은데 또 이걸 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기본기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강의를 진행하다가 저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 질문을 하셔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질문하면서 같이 이 이야기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진정한 나는 성격 너머에 있다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얘기할 때 지금의 나를 페리조나라고 하죠. 페리조나. 그림자라고 얘기하죠. 본래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당시의 본질적인 것. 그래서 본질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본질을 얘기할 때는 그냥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질을 얘기할 때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진정한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성이고 그게 페리조나인 거죠.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의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뭘 얘기하느냐?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 진정한 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애니어그램이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진정한 나다. 그게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또 한편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본질을 벗어난 죄성을 가진 그 인간, 퍼스널리티의 성격, 인성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사는 나.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지금 성격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들, 그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나는 그 성격 너머에 있다. 성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을 넘는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넘어 우주에, 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진정한 나가 되느냐, 본질적인 내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물결치듯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좀 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더 가까이 가면은 올라가지만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와 그냥 평상시 때 내 삶의 모습과의 생각들, 행동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성격과 본질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내가 본질 안에 머무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주일이 아닌 주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본질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내 성격만 드러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본질적인 상태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고 있는지. 요즘에 이제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다시 세울까?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을 수는 없지만은, 매 순간 깨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24시간 주님과 함께, 이거는 그 교회 보면은 그 표나 뭐 구호가 있거든요. 24시간 주님과 함께, 거짓말이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걸 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본질 안의 삶이기 때문에 24시간 주님과 함께. 그러나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예? 우리의 성격과 본질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지금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저도 애니어그램을 강의를 하면서 정말 모든 순간 막 100% 깨어있고 진정한 나의 본질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의 성격이 늘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 그러면은 어떤 성격인지, 그럼 우리의 성격이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애니어그램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되고, 우리는 그냥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도구이지만은,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도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요, 예, 깨닫는 삶, 영적인 삶, 신앙의 삶이 애니어그램이 그걸 말해주고 있고, 그 길을 가도록 말해주고 있고, 그 길을 가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진정한 나인 본질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애니어그램 안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겹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겹쳐 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격정과 고착이 반응을 하게 된다. 격정과 고착이 반응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격정과 고착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본질적인 삶, 성격 너머에 있는 진정한 나, 본질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신성한 사고를 향하여서, 미덕을 향하여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애니어그램이 얘기하고 있다. 애니어그램이란 9개의 성격 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애니어그램이고, 이런 9개의 성격 유형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나의 모습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원삼각형 헥사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항상 애니어그램은 원삼각형 헥사드다.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 인생의 답이 원삼각형 헥사드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답이 거기 있다. 내 안의 삶의 행동 패턴들이 다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격 너머에 있는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내 안의 삼각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삼각형의 꼭지점 하나는 분명히 나예요. 나의 삶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관계하는지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삼각형 헥사드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원삼각형 헥사드를 통해서 우리는 내 내면의 동기를 알 수가 있죠. 내 내면의 동기와 행동 방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그 안에, 그 그림 안에 원삼각형 헥사드라고 하는 그 그림 안에 다 보여주고 있다. 이미 우리는 그거를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고, 또 자신을 알았다면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도구는 애니어그램이다. 제가 지금 계속 강의하는 중에 몽골 얘기를 했었죠. 몽골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0대부터 학생들도 있었고, 교수들도 있었고, 공무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크리스찬들,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교 안에 신우회, 예, 예, 신우회 회원들, 거기는 대학교 교수, 중고등학교 교수, 뭐 유치원 여기 교수들, 학교 선생님들까지 다 모여서 신우회를 만들었는데, 몽골 현지인들이 이제 거기 신우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봤는데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똑같아요. 거의 유사하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나 가정의 환경과 교육의 수준과 경제적인 수준, 문화적인 수준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 유형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는지. 제가 데보라라고 하는 그 교수한테 제가 강의를 들을 때, 이 삼각형이 9개의 유형의 369의 삼각형이 각각의 유형의 번호에 삼각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삼각형이 회오리 바람처럼 계속 도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일본 유형의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그 삼각형이 해오리 바람처럼 돌면서 저 안쪽에 또 다른 삼각형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본능적인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쭉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의식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의식 수준. 얼마나 깨어 있는지, 얼마나 성격에 머물러 있는지, 얼마나 본질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화를 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 막 보혈의 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화를 내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물과 기름처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섞여. 어, 막 섞여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도 막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막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화를 내면은 그냥 내 감정에 화만 나오지 다른 건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생각 자체가 안 나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의식이 예, 낮으면은 그만큼 에고가 발동을 하고 의식이 높으면은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이 예, 올라오게 되는 거죠.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 되고 깨어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 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영성이다. 와우, 나 이번에 금식기도 3일 했어. 이게 영성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의 삶을 그 깨어있는 상태에서 유지해 가는 것. 코로나 기간 동안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문을 닫고 또 교회도 10,000개 이상이 문을 닫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10,000명의 목회자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뭘 한다? 택시 운전도 하고 일용직으로 나가기도 하고 커피 바리스타도 하고 가는 데마다 걸리는 사람들 보면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은 다 환경과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은 내가 얼마나 깨어 있는가 이 의식 수준이 중요하다. 이제 1급 과정에서 공부하면은 이 의식 수준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고요. 1급 과정에서는 그 2급 과정에서 배운 공부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다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우리에게 왜냐하면 삶의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거기에는 이제 장, 가슴, 머리라고 하는 에너지 센터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어떤 에너지냐 머리의 에너지냐 가슴의 에너지냐 장의 에너지냐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은 언제 나타나느냐 위험하거나 위급한 상황 때 먼저 작동을 한다. 위험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먼저 작동하는 에너지가 자신의 에너지 센터다. 근데 이제 이 에너지가 반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미묘해요. 이 반응은 사람들이 첫 번째 이 반응을 의식을 못 해요. 첫 번째 내가 내 감정으로, 가슴형은 감정으로 반응을 했겠죠? 근데 내 감정에 대해서 별로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의 감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슬픔의 감정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머리의 감정인 두려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노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반응이 너무 찰나라서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이 에너지 센터가 위급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이 에너지 센터를 첫 번째 나오는 이 반응을 찰나에 나오기 때문에 잘 구분을 못해요. 내가 그랬는지 저랬는지. 근데 두 번째 반응은 계속 반응이 보이고 사람들에게 그 반응이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반응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두 번째 반응이 자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에너지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사람들은 나는 확실해. 나는 어떤 에너지야 라고 이제 분명하게 자기 에너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적은 945 에너지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확 장애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 센터인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센터들을 잘 살펴보고 이 에너지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사람들과 어떻게 사람들하고 만나는지, 관계하는지, 어떻게 조화로운지, 그래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이 에너지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 가족들하고 가장 가깝게 내가 어떻게 에너지를 쓰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집에서는 아닌데 밖에 나가면 인정받는다.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안에서 내 가족들 안에서 쓸 때는 그냥 막 대충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오는 대로 막 쓰고 밖에 나가서는 철저하게 가면을 쓰면서 또 에너지를 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호인인데 집에서는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또 내 가족이 중요하니까 가족한테는 정말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잘 안 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각각의 에너지 센터, 이 세 가지 에너지 센터의 비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파일을 보면은 장 센터를 다 합치고 가슴 센터를 합치고 그다음에 머리 센터를 다 숫자를 한번 합쳐보면은 그 에너지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있는지, 머리형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많이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터를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충분하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에너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유형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에너지다. 유형이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은 머리 센터 같은데 왜 이렇게 장 센터가 높지? 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잘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 가장 먼저 물어봐야 돼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밖에서 활동하고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보면 이 사람의 에너지가 얼마만큼 쓰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면서 쓰는지, 그러면은 어떤 에너지인지, 머리 가슴 장의 에너지를 찾기 이전에 에너지의 많고 적음은 위축형 945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니까. 또 그 내담자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도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면 378 에너지가 많은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형을 찾는 데 있어서는 에너지가 많고 적음이 아주 중요하다. 장센터. 이들은 늘 삶에 있어서 바라보는 이들의 관점은 통제라고 하는 것. 통제. 사람들을 통제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가장 문제예요.
분노를 처리하는 것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8번 유형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요. 그 힘이 통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통제. 자, 9번은 외부적인 힘으로부터 자신과 세상을 안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통제하려고. 그래서 이때는 이 분노가 아니라 고집이라고 얘기했죠. 아마 이 강의 듣는 사람들 중에서 다시 들으니까 좀 새로울 수 있어요. 오랫동안 안 들었던 성민이도 그렇고, 오늘 김영기 선교사도 이제 완전히 다 내려놓고 캄보디아 가서 결혼도 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아마 다시 기본적인 것들을 또 한가 옛날에 배웠던 것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장센터의 분노의 감정은 9번한테는 고집으로 나타난다. 1번은 올바른 원칙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8번처럼 통제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원칙적으로 하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장센터는 무조건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해야 돼요. 안 됐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은 모든 영역을 다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역을 지키고, 그리고 그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힘을 쓰고, 폭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겠죠. 이게 장센터 8번 유형의 모습. 9번은 평화주의자니까 안정적인 걸 원하잖아요. 자신의 그 안정을 위해서 이 분노의 감정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없애버리는 사람.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없애버리면서 고집을 부리고 1번은 올바른 원칙, 완벽주의. 그러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게 이제 장센터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가슴센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주요 관점은 이미지를 중시하죠.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모든 상황들을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왜?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기 원하니까. 주요 과제가 타인에게 의존하는 감정으로부터 독립하는가. 의존하는 감정이 있어요. 이제 이들의 감정은 사실은 슬픔과 수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나 지금 슬프거든. 나 좀 도와줘. 위로해줘. 이런 것들이 여기 감정 안에 의존하는 감정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가슴센터 사람들은 그래서 2번요. 타인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죠. 이들의 관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센터의 주요 관점은 이미지를 중시하니까 타인에게 뭔가를 도와줌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이미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3번은 성공함으로써 타인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어떤 자신의 모습의 이미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를 회피하는 거죠.
성공해야만 되는 거예요. 성공한 이미지로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성공한 이미지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존경받을 만한 어떤 이미지가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짜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3번의 모습들이죠. 4번 유형. 자신의 특별한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자신의 특별한 감정의 이미지를 중시하죠. 그래서 독특한 모습들,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독특한 모습들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해. 내가 지나갈 때 독특한 모습으로 지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주고 얘기해 주는 거, 관심이 쏠리는 거. 이게 내 이미지 중시잖아요. 이미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앞에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고 강의를 한다거나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모든 부분들이 독특하고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 머리센터. 머리센터의 주요 관심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주요 관점이 안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삶. 머리센터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그 안전한 삶을 위해서 정보 수집과 전략이 필요한 사람. 안전한 삶. 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두려움, 공포, 불안, 염려,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머리센터의 과제예요.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죽으면 벗어날 수 있겠죠.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머리센터.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해요. 이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재미가 없어. 그래서 5번들은 뭐 하느냐? 사물의 원리를 탐색해서 알아버려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고 세상에 적응하려고. 어떤 사람은 뭐 한 석 달 정도 조금 책 읽고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책 한 권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5번 유형들은 그래요. 사물의 원리를 탐색하고 분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빨라요. 글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 5번 유형 많죠, 여기에. 많은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한 명 있는데, 헤드님? 얼굴이 안 보이네. 5번 유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가르치는 데도 있어서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녀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고 관계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정확한 답이 나오죠. 6번은 미래에 다가올 위험. 미래에 다가올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번은 무조건 위험한 거. 어떤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다가올 위험,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우리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 근심이 가장 많은 유형이 6번 유형이다. 다가올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안전한 삶을 위해서 계속 정보 수집을 하고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건 6번은 머리를 계속 쓰는 거예요. 너무 머리를 과도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6번이 어떤 유형들보다도 머리를 과도하게 쓰는데, 그 머리가 너무 과도해서 답을 알고 있는데도 답을 적지 못하는 사람들이 6번이에요. 불안 때문에. 그래서 시험 보면은 분명히 이 정도 공부했으면 100점 맞아야 되는데 꼭 한두 개 틀려요. 그것도 불안 때문에. 미래에 대한 위험, 두려움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틀려버리는 사람이 6번이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재밌게 못 살아요, 6번들이. 여기서 좀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해. 7번은 불안에 따른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 이들은 기본적인 과제가 두려움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런 불안에 따른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행복한 것으로, 다양한 호기심과 행동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 이 7번 유형에게 주신 키워드가 기쁨이잖아요. 조이잖아요. 근데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 기쁨은요, 자기 기쁨으로 사니까 문제야. 여기 7번 있어요. 자기 기쁨, 자기 재미, 자기 즐거움으로 살아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니에요. 나는 뭐 사명을 받았고 또 나는 뭐 이 남편이고 뭐고 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안에 즐거움이 70% 이상이 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도 즐거워야 되고, 예.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즐겁고 재밌어야 되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즐겁고 재밌어야 하는 거고, 거기에 즐거움과 재미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 7번 유형이에요. 근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했죠. 너 자유로운, 아, 아, 너 군대 가면은 힘들 텐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뭐, 거기 가서도 뭐 재밌는 게 있겠죠? 찾아봐야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집에서 통제받는 것에서 자유로운 것에 대해서 군대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아빠가 8번이니까. 8번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 그 자유로움, 해방감에 휴가도 안 나오고, 휴가 딱 한 번 나오고 지금 제대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은 막 휴가 가라고 해도 어, 안 가고 자기는 제대를 빨리 하겠다. 그러면서 안 나오고 지금 제대를 하기는 했는데 가제대를 했어요. 왜냐 휴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제대 날짜인데 지금 현재 제대를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를 지금 내년 1월까지 보내고 하루
이제 군대 들어가서 신고만 하고 나오면 된대요. 코로나 동안에 밖에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불안하니까 그럼 코로나 걸리면 막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부대 안에서만 생활하고 왜 나가면 이제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아예 휴가도 안 나와버려요. 고통과 불안을 그 안에서 밖에 나가면 혹시 코로나 걸릴까 봐서 안에서 그냥 주어진 업무 요즘에 군대가 좋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부산에서 그 해안가 초소에서 근무하면서 편하게 지내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들은 내가 지금 어떤 호기심에 탐닉을 하고 있는가를 빨리 알아채요.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이걸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얼마만큼 지금 하고 있고 얼마만큼 유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 잡았다가 금방 넣고 또 다른 거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바뀌어요. 이게 이제 7번한테 가장 문제야. 그래서 다양한 호기심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다양한 호기심 때문에 이거 하다가 놔두고 저거 하고 또 저거 하다 놔두고 또 다른 거 하고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어, 다양한 호기심과 행동에서 그래서 탐닉을 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나면서 즐겁고 음, 자유롭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머리센터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서로 다른 9가지 성격을 통해서 인간의 다양한 행동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유형이 가지고 있는 숨겨 있는 동기, 9가지의 숨겨져 있는 동기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유형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유형은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완벽을 추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개선하려고 하고 2유형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과 감정적 교류를 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3유형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지향적이고 효율적이다. 4번은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추구하고 섬세한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 5번 유형은 정보와 지식을 쌓고 싶어 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6유형은 책임감이 강하고 안전에 대해서 민감함으로 확실한 것을 좋아한다. 7번 유형 낙천적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경험을 좋아한다. 8유형 도전적이고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며 내 영역 안의 사람들을 보호한다. 9유형 느긋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고 인내심이 강하다. 이렇게 9가지 성격 유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내가 쭉 살펴봤는데 질문할 거 있어요? 질문. 질문을 안 다 아는 거라서 질문할 게 없어요? 뭐 새로운 거라든지 궁금한 거라든지 뭐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쉬자는 얘기로 알고, 지금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잘 쉬었죠? 자, 1번부터 이제 그 유형, 9가지 유형을 오전 밥 먹는 시간 전까지 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밥 먹고 오후에 잠깐 1시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다른 우리 강사가 강의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너무 안 해. 다 알아서 너무 시시해서 그런가, 너무 다들 뛰어나신 분들이라서 그런가. 그러면 이제 내가 질문을 할 거예요. 내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되겠죠? 어, 우리 김원기 선교사님이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 옛날 얼굴이 아니야. 사람이 달라졌어. 완전히 결혼하고 나면 저렇게 달라지나? 얼굴이 완전 밝아졌고 아주 핸섬해졌어요. 음, 우리 광신에서 제가 강의할 때 우리 이제 학생들이 지금 3명, 이번에 이제 강사 보수교육에 3명 지금 받고, 성민이도 있는데, 성민이는 지금 계속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들어왔다가 지금 계속 일이 있어서 또 나갔다가, 시간 되면 들어오고, 안 되면 나가고, 그래서 다음에 다시 또 듣겠다고 해서, 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보면서, 교재 보시면서, 이제 제가 한 사람씩 질문할 거예요. 질문할 거니까, 음, 질문을 한 사람씩 하면은 대답을 좀 잘 하십시오. 아, 아, 자, 여기까지 했죠? 9명까지 이제 장센터를 좀 보겠습니다. 늘 얘기했지만은 애니어그램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 강사마다 다 다른데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 어떤 사람은 센터를 설명을 안 하고 유형을 설명을 하고 나중에 유형이 끝나면 센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센터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센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센터를 하고 그리고 유형을 드러나는 거죠. 자, 우리는 장센터에서 근본적인 감정이 분노라고 배웠고, 또 핵심 반응은 통제라고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1번 유형부터 보십시다. 1번 유형, 이 개혁가 1번 유형들은요, 이들의 자아 개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성적이야. 나는 공정해. 나는 올바르다. 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장센터이지만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이고, 그리고 공정하고 올바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성적이면서도 나는 공정한 사람이고 올바르기 때문에 상당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는 신빙성이 있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돼라고 하는 게 이 마음속에 이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공정하게 일 처리하는 부분이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올바르게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일본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성적이고 공정하고 올바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면에는요. 그래서 이런 이성적이고 공정하고 올바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좀 더 올바르게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 그래서 개혁가예요. 세상을 좀 더 올바르게. 이 세상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됐어요. 우리 집 강아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책상도 의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틀어져 있거나 바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거나 이런 모든 것들. 행동이 잘못된 것부터 다.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도요. 일본 유형은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갖고 막 오줌을 어디다 싸야 되는지 안고 발을 주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특성,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올바르고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현실은 올바르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짜증을 자주 내고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죠. 그래서 세상을 개혁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의 내면 안에 담겨진 기본적인 이런 개념과 동기, 이런 특성들은 우리가 제가 강의할 때 빙산 모델을 보여줬잖아요. 버지니아 사티어의 빙산 모델 보여줬을 때 빙산 모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몰라. 감정도 다 숨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수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빙산 모델이 어느 만큼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모른단 말이죠. 사람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들은 끊임없이 올바르고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 내면 안의 생각들 때문에 행동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도 자세가 좀 불량하고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 그냥 못 지나가는 거죠. 올바른 세상을 만들려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또 그래서 완벽주의 성향도 있고 개혁가로서의 삶의 모습들이죠. 그러면 회피하는 것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억압하는 것을 잘못해요.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뭐예요? 완벽해야 되고 올바라야 되고 선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그런 기대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 동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하는데 그걸 어, 분노를 또 잘 못 참죠. 그러면서 회피하는 거예요. 옳지 않는 것, 선하지 않는 것들. 선해야 되는데 선하지 않는 행동, 옳지 않는 행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강점은 공정하다는 거죠. 세상은 원칙과 기준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늘 공정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나눌 때에는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일본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유형이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이 많아요. 일본 유형.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공정하게 판단하지는 않죠. 그런 어떤 원칙과 기준에 맞는 어떤 공정한 판단을 하느냐. 이들도 불건강했을 때는 역유형이 있잖아요. 반대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일본들도. 일본 유형의 목회자들도 앞에서 설교는 잘하지만 뒤에서 못된 짓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이 공정을 내세우고 원칙과 기준을 내세워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때 보상이 온다. 하는 거죠. 도덕적이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 일을 시키기 전에 스스로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도리, 원칙, 여기서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규범을 지키는 거, 규칙을 지키는 거. 그리고 근면하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일본 유형의 목회자들은요, 쉬지 않아요. 어,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은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 밖에서 사역을 하니까, 어, 또 우리 교회가 또 집에서 엄청 멀어요. 경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내가 못 나가고 있는데, 또 일어나면은 가까운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 하죠. 목회자들이 일어나는 시간들 거의 새벽 4시면은 어떤 사람은 3시 반에 일어난 사람도 있고요. 만약에 5시 예배인데 그 시간에 못 일어난다 그러면 목회 못 하는 거예요. 뭐,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를 하지만, 미국에 가도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는데 한국 교회 목사님 담임 목회자만 새벽 기도해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다. 이게 맞고 틀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목회자는 그렇게 그 시간대에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제 교회 부목사로 소속돼 있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기만 하느냐?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들은 솔선수범한다. 정확한 시간들을 지키면서 솔선수범한다. 원칙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일본요. 자, 근면함이 있죠. 근면함.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근데 이제 이게 이 근면함이 너무 지나치면은 사람들을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어, 제가, 어, 청년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일본 유형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이 일본 유형 목사님이 주일도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주일도 새벽 기도하고, 1부, 2부 예배 드리고, 3부는 오후 청년부 예배, 제가 이제 청년부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밤 예배 드리거든요. 7시나 7시 반. 근데 7시에 예배 드린다 해도 8시나 8시 반에 끝나요. 그러면 이것저것 정리하고 9시에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밤에, 주일날. 그런데 어떤 날은 새벽 1시, 새벽 2시까지 교육자 회의를 해요. 어,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사역을 그만뒀어요. 아,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막 지금 막 몇천 명 부흥했느냐? 아니요. 아직도 그때 제가 있었을 때 500명이었는데 지금은 300명대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 됐으면은 더 잘 돼야 되는데 지금은 숫자가 더 떨어졌어. 그때 저 있을 때는 500명이었는데 지금 300명으로 떨어졌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한데 그 열심히 과연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느냐도 돼야 되고 자기 만족, 자기의 완벽한 기준으로의 모든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깨닫지 않으면은,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자기 방식, 자기 기준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애니어그램이든,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선교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 가장 첫 번째가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안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니어그램 하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을 다닌 것도.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내는 것, 이게 깨어있는 삶이고, 이게 영성이라니까요. 새벽기도 안 했다고 지옥 가나요?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기준과 논리로 얘기한다면은요, 어, 술 먹어도 천국과 구원받는 것하고 아무 의미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 기도 안 했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주일 성수 한 번 안 했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런 틀에 교회 안 가면 괜히 막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근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 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벌 받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고, 내가 반응을 잘못했고,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에, 틀리지 않았지만, 행동을 잘못하지 않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나를 덮쳐서 나를 문제가 일으키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어, 뭐 다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더 이렇게 너무 좁게, 시야를 좁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넓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는 것도 그렇고, 깊이와 넓이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기준으로 정해져서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 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밤 12시간 넘고 1시, 2시까지 이 부교육자들을 잡아놓고 그렇게 이 회의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자기 기준이지. 주님이 그 모습을 볼 때 기뻐하시겠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 유형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근면한 사람들의 이들의 강점이에요. 그러나 그 근면함이 과하게 넘쳤을 때 일중독자가 될 수 있고, 자기 만족에 에, 없는 것들은 더 만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 더 강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긍정적인 모습과 뭐 개선할 모습, 개선할 모습은 단점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성장을 위한 제안.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매사에 생각하지 않고 여유를 갖고 몸과 마음을 휴식하는 방법을 찾아서 즐겨야 된다. 이게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일본들은 이게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 이게 정말 일본들한테 너무 중요하게. 우리 조카가 어, 대학 입시 시즌에 엄청 아빠하고 둘이 싸운 거예요. 아빠는 목회자 아들을 이렇게 두고 싶고, 아들은 목회가 싫고. 그러니까 넌 신학교로 가라. 학교 정하는데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막 하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일본들은 매사에 심각하지 않고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옳고 그름, 원칙, 기준만 너무 따진다는 거죠. 그 기준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저희 담임 목사님은 그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1시까지, 2시까지 어떨 때는 이렇게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과연 그 기준과 원칙이 맞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님 입장에서 그러면 맞느냐? 당연히 주님이 생각할 때도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너무 긴장돼 있고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뭔가 마음에 휴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7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1번. 내려놓음. 이 내려놓음이 바로 1번한테 뭔가 휴식을 가져다 주는 편안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유를 못하는 거예요. 1번 유형들이. 모든 유형이 다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는데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면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낙을 누리면서 살아오고 그러는데 낙을 못 누리는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막 어찌할까.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강의하고 상담하고 막 힘들고 스트레스가 오면은 특히 이제 제가 가을을 많이 타나 봐요. 그래서 한 번씩 저는 속초를 갑니다. 혼자. 누가 같이 갈 사람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냥 가요. 가서 단골집이 있어요. 제 그 물회를 주는데 단골집이 있어요. 단골집 거기는 가게가 조금 해요. 근데 그 단골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에 한 그릇 딱 먹고 바닷가 구경하고 와요. 뭐 차로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그래서 설악산 한번 싹 둘러보고. 근데 못 갔어, 올해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너무 춥대 이제. 휴식이 필요해요. 1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휴식이 필요해요. 자, 특히 이제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음, 예, 박예실 목사님,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2번인데 1번 날개를 많이 쓰다 보니까 1번 날개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 더군다나 2번들은 2번에 1번 날개 쓰는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해요. 타인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 다른 뭐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해줘야 되고 뭐 도와줘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1번이기 때문에 바르게 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엄청 2의 1날개가 봉사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몸 관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휴식을 이 2번들도 취해야 돼요. 너무 그러니까 막 해야 된다고 지금 시간이 없다고 막 내가 안 해주면 누가 아니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누구를 써서라도 하거든요. 근데 막 내가 해야 되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서 너무 중요한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학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몸이 부서져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을 쓰는데 내가 내 몸을 막 해하면서 막 일을 한다? 아니요. 그건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1번은 몸과 마음의 휴식을 잘 찾고 휴식을 취해야 된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 유형도 일날개를 쓰는 사람들은 정말 쉬어줘야 돼요. 많이 쉬어줘야 돼요. 자, 8번 유형 보십시다. 8번 유형 도전적이고 자신감 있죠? 강하죠. 강해요. 그냥 강해요. 우리 둘째 형님 보면 그냥 강해. 내면의 동기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동기란 말이에요. 근데 힘을 어디 가서 썼는데 그 힘에 제압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이제 분노가 올라오겠죠. 8번들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슬퍼해요. 뭐를 했는데 안 됐을 때 이게 지금 가장 슬퍼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님도 지금 8번인데 일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코로나 시기 때문에도 잘 안 되니까 힘들어. 그래서 짜증을 많이 부려. 이번에도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가셨어요. 연세가 95세신데 고동도 불편하시고 혼자 시골에 계시는데 둘째 형이 옆에서 어, 봐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을 들어가셨는데 어머니 생신이 됐는데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데 불편한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돈을 다 내고 식당에 음식까지 다 주문하고 계산까지 다 자기가 해서 떵떵거리면서 야, 다 와. 라고 했는데 이제는 수입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되고 막 상황이 어려우니까 뭐라고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이 광주에서 목회하는 형님이 교회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 했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니까 광주에서 모이자. 자존심 상해서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왜 광주에서 모여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자신 있게 막 할 수 있고 막 내가 이거 이번에 이 회로 쏠게 해가지고 과거에는요 막 회 엄청나게 큰 고기 막 사다가 회 떠가지고 막 동생들은 야 먹어 하고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못했을 때 자기 자신이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8번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때로는 형님이 전에는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동생들이 하고 내가 또 하고 뭐 하는데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통제해야 되고 관여해야 되고 응? 계산도 자기가 하면서 내가 이거 산 거야 하고 긁어야 되는데 카드 긁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안 해요. 그 얼마 되지도 않지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오라고 하면은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못 견디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다른 사람이 행동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강하게 몰아붙이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도전하는 사람이다. 저는요 우리 형제들이 7남매니까 거의 유형들이 많아요. 조카들도 보면은요 조카들이 7남매니 형제가 7남매니까 조카들도 한 집에 뭐 두세 명씩 뭐 4명씩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조카가 또 결혼해가지고 얘들까지 나가지고 예? 이 일찍 결혼한 조카들은 뭐 딸들이 벌써 20살 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럼 내가 나이가 엄청 많이 먹었네. 좌우지간 이렇게 다양한 이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웃기기도 하고 저 사람은 이번에 모임 때 어떻게 할 거다 금방 알아요.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돈을 이렇게 다 이렇게 형제들끼리 모으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얼마를 내고 얼마를 누구는 더 많이 내고 내라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근데 누구는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도 보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형제들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도 형제들의 유형에 따라 달라. 8번은 돈 없으면 아예 참가를 안 해요. 참여를 안 해, 돈 없으면. 내가 생색 내고 뭔가 내가 드러날 수 있는 뭔가 상황이 되면은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해버려요. 아니, 참석도 안 해버려요. 연락도 안 받아. 연약함을 회피하고 이 연약함 안에는 자존심이 들어있어요. 8번의 자존심. 사람들한테 통제하고 뭔가 힘있게 뭔가 자기가 보일 만한 뭔가가 없을 때 그때 회피하고 숨어버려요. 근데 8번의 강점은 도전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나 상황에 두려움에 맞서는 거죠. 특히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본능에 따라 다르는데 자기 가족을 건드린 사람은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자기 가족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들에 에, 자기가 맞서서 대신 싸워주는 이 강력한 8번이 있고 내 조직 안에서 내 조직 안에서 의로 피가 아닌 그냥 의형제 의리로 맺어진 형제들에게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려고 하는 이게 이제 8번에게 있어요. 도전하고 두려움에 맞서 두려움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른 나의 울타리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는 의리의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배신을 한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응징을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확장해서 어려운 상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내 영역을 지키는 거, 확장하는 거. 그래서 8번들은 도전가기 때문에 늘 어떤 상황에서도
도전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상대를 수용해야 된다. 일본도 그랬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7번도 어떤 흑백 논리를 벗어나서 상대방을 좀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내면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늘 그런 얘기 했죠. 8번은 울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하다.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우리 형 8번 유형 형이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목회하는 우리 형님은 이렇게 제가 우는 것들을 많이 해요. 목회하는 형님이 1번 유형이에요. 8번 유형은 둘째 형인데 한 번을 운 적이 없어요. 약함, 눈물 이런 것들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8번이 스스로 연약하고 나도 힘이 없고 나도 사랑받고 싶은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남들 앞에 무릎도 꿇을 줄 알고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8번들이 건강하다. 거친 행동을 인식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의 한 행동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힘이 있어라고 그 힘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거친 행동을 인식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9번까지만 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9번요. 자아개념. 난 느긋하고 안정됐고 편안하다. 그러니까 이 자아개념 자체는 사실 좋은 단어들이 많아요. 9번은 느긋해요.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고 느리다고 하는 것들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느긋하다. 그리고 안정되어 있다. 사람 누구나 안정되고 싶어요. 편안한 걸 좋아하죠. 네, 자아 개념이에요. 내면에. 내면의 동기는 평화를 위한 관계의 연결을 원한다. 그러니까 갈등의 관계가 아닌 평화의 관계를 원하는 사람.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평화로운 것을 원해요. 이런 내면의 동기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개념과 자아 개념과 내면의 동기를 보면은 어떤 유형이 이런 사람을 좋아할지 답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만나야 잘 살 수 있을지 답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자신의 마음과 주변 환경이 조화로운 상태에 아주 만족하는. 막 급한 일이 있다거나 막 사고가 터진다거나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이런 것들 싫어. 안정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남들과 잘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그 말이죠.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안정되고 편안한 건데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불편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 주는 거. 근데 마음은 없어요. 같이 뭔가를 해도. 그래서 뭔가 만났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9번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불편해도. 근데 이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그냥 따라갈 뿐이죠. 수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9번의 얘는 진짜 얘가 아닐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수동 공격을 한다고 그랬죠. 이래서 9번이 남편이 어떤 일을 하자고 그래요. 그랬을 때 9번은 싫은데 남편하고 관계가 불편해진 것 때문에 말을 안 하고 그냥 따라가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충동과 내적 혼란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상대방이 이걸 원하는데 내가 안 간다고 하면은 속상하고 또 다투고 막 불편해지니까 평화가 깨지니까 그냥 그래 알았어 그리고 수용해버려요. 마음의 어떤 그런 충동과 혼란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상대방 입장을 맞춰줘 버리고 따라가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줏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반응과 어떤 행동은 모든 유형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각각의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빙산 모델의 그 내면의 깊이 있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가 어려워요. 9번은 이런 느긋하고 안정되고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인간관계, 평화를 위한 관계 연결을 한다. 그러니까 9번은 막 무섭고 싸우고 맨날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9번은. 그래서 9번이 8번하고 살기 편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9번은 8번하고 못 살아요. 너무 스스로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9번은 4번이나 2번이나 2번이 힘들어 하겠죠? 9번하고 같이 살면 속 터져 하겠죠, 2번이. 근데 4번은 아주 서로가 어, 가, 강하지 않고 부드럽고 잘 맞춰주고 관계도 잘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근데 이런 유형들하고 9번은 만났을 때 훨씬 더 관계적으로 좋은 관계,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좋다. 데이트를 할 때도 그렇고. 상대방이 리더를 원하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9번과 강하지 않는 4번과 5번과 6번은 잘 맞다. 회피하는 자신의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이나 결정을 미루는 거, 태만, 게으름, 어떤 강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가 깨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것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해야 하나요? 자기 주장을 안 해요. 자기 주장도 미루고 어떤 결정도 미루고. 강점,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려고 하고 수용하죠.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지 9번한테 다가오면 그냥 다 받아줘요. 따지고 일본처럼 따지고 막 계산하고 묻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오면은 그냥 받아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9번은 다른 사람들이 너 9번하고 난 친해라고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왜? 9번만이 알 수 있어요. 9번의 마음속에. 9번은 아무리 주위에서 막 가깝게 많은 선물도 해주고 막 해도 9번이 저 사람하고 친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모두 받아준다고 수용한다고 해서 다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9번의 특성상 모든 것들을 내치지 않아요.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주고 인내심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느긋함. 자신의 환경과 공동체에 순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그런, 그러니까, 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싸운다거나 부모 자녀가 싸운다거나 갈등이 오는 것이 바로 이런 느린 거. 굳이 시간 개념을 잘 두지 않은 경우, 살면서 9번은 그렇게 시간 개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9번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나 시간 개념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유형과 비교해 봤을 때 9번은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킨다거나 어떤 시간 개념이 강하다거나 많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1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시간 개념이 강하죠. 많죠. 그렇기 때문에 9번은 늘 느긋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버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사람들 앞에 옷을 입고 가는데 굳이 막 꾸미고 가지 않아도 그냥 입고 가면은 내 옷이니까 뭐 이렇게 만나도 괜찮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자신의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내 옷이 입고 막 꾸며갖고 입고 가는 옷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9번의 이런 느긋함은 이 내면에 있는
그런 개념과 동기, 이런 특성들 때문에 그런 느긋함이 나타난다. 자, 긍정적인 모습과 개선할 모습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성장을 위한 제안. 그래서 9번들은 어떻게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목표를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9번은. 우선순위.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움직여가는 거. 갈등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노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분노는 죄라고 얘기하고. 분노는 갈등을 유발한다. 그런데 9번한테는 분노를 표현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의사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분노를 고집으로 바꿔서 고집을 부리면은 예수님이 와도 안 일어난다니까. 안 움직인다니까. 고집을 부리면.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우리 조카, 광주에서 목회하는 형님의 아들이 이제 제가 백석대 상담심리학과 보냈던 아이인데 9번이에요. 이번에 1급 강사했어요. 근데 9번 유형들을 보면은 분노를 잘 못 내는 것들이 보여요. 음, 그래서 이제 9번을 순수하다, 착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 9번이 누군가, 예지가 9번인가? 몇 번이지, 예지가? 2번인가? 7번이. 아, 맞아, 맞아. 7번이구나. 7번과 9번은 이제 유사유형입니다. 여기 김원기 선교사님도 7번이야. 근데 이제 달라. 모습도 다르고, 모든 행동들도 다르고. 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원하는 것을 알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선순위. 어떤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 두 번째 해야 되는지, 세 번째 해야 되는지,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어요. 지금 전화가 왔어요. 지금 아이가 울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이거 우선순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얘기가 기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전화가 지금 당장 오고 있고, 밖에서 매일 초인종 누르고 있고, 아기는 울고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우선순위냐? 여러분들은 뭐부터 해야 되죠? 각 유형마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이 우선순위, 9번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스스로가 가장 빠른 우선순위 1순위로 해야 될 지금 상황은 무엇인가? 응?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우선순위. 1번 전화, 2번 초인종, 사람이 들어왔어요. 3번 아기가 울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먼저인가요? 1, 2, 3 한번 해보세요. 2번, 3번. 3번, 2번, 3번. 1번은 없네. 올해 김원기 선교사님, 우선순위. 동시에 다 해버려? 2번. 그래서 전화는 나중에
누군지 몰라도 다시 하면 되잖아요. 어? 뭐 전화 끊어지면 다시 자기가 급하면 또 전화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보고 나중에 전화해도 되고 이 전화가 지금 1순위는 아닌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각각 개인의 입장에서 하영이는 지금 당장 내 아이가 응? 중요하니까 4번은요. 4번 유형은 제가 강의할 때 늘 그랬잖아요. 사람 생명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다른 유형들보다 더 많아요. 하영이는 4번이기 때문에 4번들은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도 그러지만은 4번은 본래 아이를 키우지 않아도 더 그쪽에 더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아이가 지금 당장 울고 막 하는 것에 아이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럼 밖에 사람은 기다리든지 아니면 갔다가 다시 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4번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사람 입장이 누구는 3번이고 누구는 2번이고 누구는 1번이라고 해서 그게 왜 저래야 돼? 이게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자기 문제예요. 자기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번이 우선순위가 먼저고 3번이 먼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몇 번이 우선순위 1번에 꼭 와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왜냐? 2번 유형들은 왜 두 번째 배를 초인종을 누르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아요? 아니 2번 이제 예를 들어서 2번 유형들이 두 번째 초인종을 누르는 것은 타인 중심의 배려들을 생각해서 빨리 얼른 저 사람 보내놓고 나중에 봐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이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밖에 초인종 택배 온 것이 더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가 우는데 지금 저 정도 울어도 좀 놔둬도 괜찮은 상황이 있거든요. 엄마들은 또 다 알아.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아이가 우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아이한테 두는 것이고 아이가 울어도 우선 빨리 택배 보내서 저 사람 또 다른 데 가야 되니까 빨리 내가 받고 문 열어서 받고 그 사람 보내주는 거 이것도 우선순위 1순위 맞아요. 그럼 틀린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근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일들을 할 때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좀 더 체계적이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특별히 이제 9번 유형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아는 것. 그렇게 해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그, 저희 교회의 사모님이 1번이랑 5번이랑 되게 높게 나왔어요. 사모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역도 관련돼서 1번이 높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1번이 5번을 쓴 것과 5번이 1번을 쓴 것과 센터적으로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 외형적으로는 잘 못 느꼈거든요. 그거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실적인 것도 비슷하고 하니까. 본인은 자, 일단은, 네. 오늘 강의를 잘 들었어야 되는 센터를 설명을 할 때 제가 얘기는 했어요. 아까. 가장 첫 번째로 유형이 이렇게 변별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에너지. 그 사람의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지. 5번과 1번의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음, 5번은 에너지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다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했을 때 5번은 에너지가 작은 거죠. 그래서 9, 4, 5는 에너지가 위축형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자기만의 공간에서 쉬고 있을 때 그때 에너지가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갔을 때는 에너지를 쓰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많지 않아요. 1번들은요, 에너지가 많습니다. 에너지가 아주 많아요. 5번과 1번의 차이는 거기에서 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저도 똑같은 이런 인데 5번하고 1번하고 이 두 사람이 보니까 프로파일이 거의 1점 차이로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5번과 1번인데 1번 점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 5번과 1번은 유사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사유형. 그렇기 때문에 비슷해요. 우리가 이 변별을 할 때 첫 번째로 에너지를 물어봐야 돼. 그래야 센터를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 중에 가장 높은 점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점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봐야 되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1번 유형이 훈련돼져서 더 많이 높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에너지를 봐라. 그래서 1번과 5번의 에너지를 보면은, 그리고 말투를 보면 알아요. 5번은 말을 해도 그렇게 막 빨리 하지 않아요. 5번 유형이다라고 했을 때 말을 빨리 한다거나 막 힘이 있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사회적 본능이 있죠. 5번에. 우리 본능을 공부했으니까 사회적 본능이 있죠. 그러면 5번에 사회적 본능이라고 놓고 1번에서 봐봐야 돼. 저 사람이 얼마만큼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있는지. 당연히 5번이지만은 1번의 숫자가 높았을 때 어떤 원리, 원칙, 기준, 분석 이런 것들이 이성적 판단 빠르겠죠. 헷갈려. 둘 다. 에너지로 봐야 돼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무래도 이제 그 배우자가 있는 거니까요. 사모님께서 목사님 따라서 같이 에너지가 같이 올라오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5번일 경우에는. 반대로 1번일 경우에는 1번이 5번을 쓸 때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더 그걸 집중하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옆에서 보니까 그 에너지 부분이 키워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사람은, 내가 1급 강사할 때 얘기했나? 가지고 945가 네. 성장하기 위해서는, 945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첫째, 운동해야 된다. 음, 그건 후천적으로 힘이 에너지가 키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운동해야 돼. 두 번째, 음식, 그걸 골고루 잘 먹어야 돼. 945는 그 다음에 햇빛을 봐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에니어그램에서 945가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들이에요. 음식과 운동과 햇빛,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5번은 무조건 1번이 아닌 5번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아무리 사모님으로서 신방을 하고 뭘 교일도 하고 막 다 하지만은 지쳐. 에너지가 없어. 본인 스스로가 알아. 근데 1번은요, 1번 우리 전에 그 담임 목사가 교육자 회의를 새벽 1시, 2시까지 한다니까? 5번은 그런 거 못해. 끝나면 빨리 가세요, 가세요. 나도 빨리 가서 쉬어야 되니까. 근데 1번은 못하는 거야. 이게 틀린 거 지적하고 따지고 묻고. 그래서 유사 유형을 변별하는 데 있어서는 에너지가 첫 번째다. 네. 그래서 프로파일을 딱 보면서 에너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된다. 첫 번째 질문이 에너지다. 에너지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945 유형도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좋으면은 에너지가 좀 더 올라와. 버틸 만한 에너지가 좀 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스트레스까지 받아버린다. 그러면 에너지가 바닥이야. 아예 말도 하기 싫어. 문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싫어. 얼굴도 보기 싫어. 전화도 하기 싫어. 안 받아. 카톡을 몇십 개 보내도 확인을 안 해. 그냥 귀찮아. 싫은 거야.
에너지가 없는데 더 떨어졌을 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에너지 질문했을 때 가장 빨라요. 유형을 네. 찾는 데 있어서. 음, 자, 선생님, 강사 보수 교육 하는데, 네, 예, 예. 궁금했습니다. 그 조선. 에너지에 관해서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그 네. 에너지가 많다라는 것이 그 대인 관계 속에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하는 건가요? 자신의 삶에서, 그러면 저 같은 그 제가 4번 유형인데 4번 유형이 에너지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를 나가든지 에너지가 너무 많다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게 많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해서 에너지가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제가 뭐 약간 대인관계, 사람을 좋아하고 해서 늘 대인관계 속에서는 제가 에너지가 많은 편이거든요. 사모님은 사의 3날개를 쓰셔요. 네. 4유형인데 3날개를 썼을 때 3의 에너지를 갖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4번의 3날개를 쓰지만은, 사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몸 체형 자체가 훈련이 됐어. 그래서 춤을 통해서 운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음식과 이게 함께 골고루 잘 돼서 상당히 4번이지만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알아. 나는 4번이라고 하는 것들을 금방 알고, 또 그 춤을 그렇게 하신 것도 그렇고, 말하는 거나 태도나 모든 것들을 보면 나는 4번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로만 딱 처음에는 에너지로 구분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조선화 사모님처럼 4번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이나 운동이나 햇빛이나 이런 것에 관계적인 부분에서 아주 이렇게 잘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3날개를 쓰시는 거예요. 3날개. 3날개, 그 환경적으로 3날개를 많이 쓰고 활동하면서 사람 관계하면서, 운동도 하고 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음식까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래 4번의 내면에 있지만은 이게 힘이 길러진 거라고 봐야죠.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에너지라고 봤지만은 4번이, 근데 나 4번인데 에너지가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봐야 되고, 5번 유형이 가정교육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본래 개인적이지만은 5번이 가정교육이 잘 되면 2번의 숫자가 높게 돼 있어요. 부모가 교육을 잘하고 잘 키우면은 5번이지만은 2번의 성향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5번 유형이 2번 숫자가 높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모가 양육을 잘했거나 아니면 그 가정 안에서 교육을 잘 받았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몽골 그 박사과정 하고 있는 새 친구를 강남 그에서 봤는데, 거기에도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칭찬해 줬어요. 근데 맞다고 얘기하더라고. 부모님이 좋으신 분이. 그래서 이제 돈도 있고 환경도 좋으니까 잘 키워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어느 한 가지로만 보면 안 되고, 한 가지 그 사람 모습으로만 보면 안 되고,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1급 강사 과정 할 때 내가 아주 빡세게 이 프로파일 분석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시켰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옛날에 했던 것하고 또 다르게 더 깊이 있게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쭉 강의를 했어요. 다른 거 없이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풀로. 그래서 각각 자기들이 자기의 유형의 사람들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처음 프로파일 분석을 다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1박 2일로 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막. 근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이미 다른 데 강의도 막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차례 강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는데, 일단 애니어그램은 프로파일 분석이다. 애니어그램의 꽃은 프로파일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오전 강의하고요. 오후에 1시간 점심시간 하고 1시 반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